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율신경 기능도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입냄새도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기능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 입이 잘 마르게 되고, 침샘에서 침 분비가 잘 안 되니까요. 또 입안에 이제 세균의 균형이 좀 깨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갱년기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한 50 전후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오셨죠. 얼굴에 열도 많이 나시고,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자꾸 짜증이 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맏며느리로서 책임감도 무거웠고, 또 따님이 출가를 하셔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손녀를 보러 다니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직장도 다녔었는데 그 직장도 여러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실감, 또 갑자기 이제 체력은 떨어지는데 손주 보는 그 육아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생각이 자꾸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시댁에서 이렇게 했던 거, 젊었을 때 섭섭했던 거, 또 남편으로부터 자기의 그 힘든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난대요. 생각이 나셔서 속상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종의 화병이랄까? 이런 게 자꾸 생기시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갱년기하고 겹치면서 힘이 드셨답니다. 구치는 사실은 갱년기 때 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있었는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따님이 엄마, 입냄새 많이 요즘 심해. 치료 좀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따님이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진맥해보고 또 우리 검사하고 또 상담하고 하면서 참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도 힘들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입냄새까지 점점 심해지니까 또 사람들 대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동창들,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좀 회포도 풀고, 또 좀 수다도 떨고, 답답한 것을 어느 정도 좀 해소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입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면서 갱년기 증상도 점점 더 심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율신경 기능도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입냄새도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기능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 입이 잘 마르게 되고, 침샘에서 침 분비가 잘 안 되니까요. 또 입안에 이제 세균의 균형이 좀 깨져요. 그러면서 세균들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또 이제 자율신경 때문에 위장관에도 기능이 좀 약해지면서 또 위열이 잘 생기기가 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냄새가 이제 심해지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건조도 심해지고, 또 면역 기능 떨어지는 것도 더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입에서 냄새가 또 많이 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쉽게 말해서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때 입냄새가 좀 많이 심해져요. 단순히 이제 호르몬 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소녀들 사춘기 때도 입냄새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갱년기 때 입냄새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방을 해서 치료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갱년기 증상과 사실은 처음에 조금 헷갈렸대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같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열이 나고 살이 자꾸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피곤해지고, 또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을, 이게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나온 거죠.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초기에는 갱년기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갱년기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좀 더 힘들어 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나 또 항진이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 입냄새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뇨라든지 이런 소모성 질환들과 입냄새가 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된다기보다는 상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 좀 적극적으로 처방받아서 받으시고, 또 입냄새는 제가 이제 처방을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치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하고 상담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분이 힘들어하신 부분들, 특히 이제 섭섭했던 부분들, 또 남편이나 또 자식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고생해 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잘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들으면서 참 정말 애쓰셨네요. 그렇게 제가 좀 인정도 해드리고 또 같이 공감해드리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제가 또 격려해드리고 또 응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갱년기 또 갑상선 기능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렇게 좀 심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종결이 됐어요. 이분하고는 치료 기간도 조금 길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진료하는 기간도 좀 길었고, 그래서 참 인상 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고 요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체험 사례입니다.